안녕하세요. IT 서랍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마지막에 엑셀 랩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엑셀 랩스가 무엇이고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리뷰해 보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선하고 획기적이고 생소한 개념이지만 그만큼 엄청난 기능들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듣고 여러분들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페이지이고요. 엑셀 랩스 말 그대로 엑셀 연구소라는 의미이고 크롬으로 치면 애드인 서드 파티 개념의 어떤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수식 입력하는 방식을 조금 더 개선한 그런 편집기를 제공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어떤 앱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한번 직접 해보면서 차례차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홈을 누르면 우측에 추가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옆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엑셀 랩스라고 이렇게 미리 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없을 거예요. 네, 추가 기능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기 더 많은 추가 기능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요. 이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여기서 검색란에서 엑셀 랩스라고 입력을 하시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엑셀 랩스 마이크로소프트 거레이지 프로젝트라고 첫 번째 리스트에 뜰 거고요.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우측에 창이 하나 뜰 텐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형태로 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엑셀 랩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세 가지 옵션, 옵션이 있는데 옵션이라기보다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가 Advanced Formula Environment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고급 수식 환경 이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Labs Generative AI Function 해가지고 요즘에 그 유행하는 챗 GPT 있죠. 챗 GPT의 API를 등록을 해서 엑셀 안에서 GPT의 결과값을 바로 불러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파이썬 에디터. 엑셀 365로 오면서 엑셀에도 파이썬이 생겼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버튼도 여러분들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정식으로 제공하는 버전은 아니고 베타에서 제공하는 버전이고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 이제 코드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이 수식 입력줄에서 코딩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에디터를 만들어줘서 네, 안 써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별도의 이런 편집기를 줘서 코딩을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볼 것은 이 세 개 중에 첫 번째 Advanced Formula Environment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메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Make Default에 체크 표시를 해두어서 처음에 이 엑셀 랩스를 실행을 시키면 이 화면이 자동으로 뜨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됐다라면 설치는 다 끝나고 환경 설정도 다 끝난 상태예요. X를 눌러서 잠시 끄시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다음 예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람다로 수식을 만드는 걸 배웠고, 두 번째 시간에 서식 파일을 만들어서 이름 정의해 두었던 그 람다 함수들을 쉽게 불러 쓸 수 있는 법들에 대해 배웠는데요. 이번에도 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에러 리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에러 코드가 있고요. 에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인데, 이 데이터들에서 우리가 요 에러 코드만 추출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에러 코드만. 여기선 400, 401, 401.1. 네. 그래서 수식을 한번 작성해 볼 건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칸이 너무 넓으니까 좀 줄여보고요. 좀 줄이고, 이렇게 텍스트가 좀 삐져나가서 보기 안 좋으니까 셀 서식에 가서 맞춤 가로에서 채우기 옵션을 줘서 누르면 요 셀 안에 이렇게 텍스트들이 가둬집니다. 예, 요 부분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데이터들을 쭉 보니까 공통적으로 에러하고 콜론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에러와 콜론을 없애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없애기 위해서 substitute 함수를 써서 셀을 지정하고 old text, 에러, 그리고 콜론까지, 그리고 new text를 빈칸으로 지정해줘서 네, 앞에 에러와 콜론을 없애는 문자를 형성을 했고요. 여기서 remove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추출하려고 보니 공통적으로 또 콜론 앞에 있는 글자만 가져오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쵸? 모든 데이터가 그렇게 생겨먹었죠? 그래서 좋아. 미드 함수를 써서 미드 이 데이터에서 find 아니죠. 스타트 넘버니까 스타트 넘버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를 가져올 것이냐. 여기서 몇 번째인지 가변적이기 때문에 요 콜론의 위치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콜론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find 함수를 써서 find 텍스트를 콜론으로 지정을 하고, 어디서 찾을 거냐, 이 셀이죠. 요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4라고 뜨죠.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너무 작아서. 네, 네, 4라고 뜨죠. 4. 네, 4인데 그 4가 하나, 둘, 셋, 넷 콜론의 위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콜론의 위치 직전까지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1을 추가로 해줄게요. 그리고 가로를 닫으면 네, 콜론 직전 값만 가지고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라고 그냥 이름을 지어줘 볼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체로 다 코드들이라서 숫자로 된 데이터인데, 이 미드 함수를 쓰게 되면은 결과값이 텍스트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화 해주기 위해서 value 함수를 붙여볼게요. 네, 이렇게 참고로 좌측 정렬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텍스트 형태를 의미하고, 우측 정렬되어 있다라고 하면 숫자 형태를 의미합니다. 별도로 저희가 이렇게 정렬을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는 좌측 정렬은 텍스트, 우측 정렬은 숫자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to value 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그래서 이런 과정 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추출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쭉 내리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코드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과정을 여러 번 거치기가 싫은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제 하나의 열의 좀 데이터를 함수값으로 나타내고 싶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눠서 수식을 작성한 뒤에 이 C2에 있는 값을
밸류를 씌운 거니까 이 C2에 있는 수식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요거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붙여넣기 해서 수식을 하나 만들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보니까 B2를 2번 참조하네요. 2번. B2를 이렇게 2번 참조하죠. 그래서 이 B2 대신에 B2의 수식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다시 요 B2에 있는 값을 이렇게 바꿔주고 엔터.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수식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죠. 이런 게 없어도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방의 수식으로 이렇게 값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다 방금 전과 같은 순서처럼 차근차근 수식을 작성하고 하나의 셀에 합치는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식이 완성이 됐는데, 요거는 뭐 비교적 좀 간단한 예제기는 했지만 뭐 수식이 엄청 길어지는 경우가 있죠. 막 3줄, 4줄 이렇게 가는 수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 수식들이 너무 보기 복잡하고 가독성이 좋지 않으니까 해석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어떤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이 수식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뭐 밸류에 미드가 들어가고 뭐 서브스티튜드가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이거를 쉽게 해석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설치했던 엑셀랩스를 한번 들어가서 이 수식을 보면요. 자,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렇게 자동으로 줄바꿈되어서 가독성이 좋게끔 이 수식을 나눠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 엑셀랩스의 첫 번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식을 기존에는 이 수식 입력줄에서만 입력을 했는데 엑셀랩스에 오고 나서는 이렇게 줄바꿈도 자동으로 되고요. 코딩하듯이 탭키도 먹어서 이런 식으로 좀 가독성 좋게 코딩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기능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만약에 이 A2 값이 지금은 이렇게 2개가 들어있는데요. 이것들을 만약에 바꿔야 된다, 뭐 A12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하나 이제 여기서 A12로 바꿔주고 A12로, 뭐 지금은 2개밖에 없지만 막 예를 들어서 이게 막 10개 있으면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바꿔줘야 됐던 그런 수고로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꾸고자 하는 그 변수 앞에다가 두고 컨트롤 쉬프트 L 키를 누르면 그 변수에 해당되는 것들이 모두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바꿔주게 되면 그 잡았던 모든 데이터들이 한 방에 바뀌어서 이렇게 디스켓 모양, 저장 모양을 눌러주면 한 방에 값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식의 결과값도 한 번에 쉽게 편집할 수 있다, 이런 또 장점이 있고요. 네, 하여튼 이런 고급 편집 기능을 지원한다라는 게 첫 번째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다시 끄고요. 다시 좀 다 날아가 버렸나? 네, 다 날아가 버렸네요. 제가 생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좀 있네요. 다시 빠르게 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다시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다시 작성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다려주신 분들이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놀라운 기능일 겁니다. 이렇게
방금 전에는 뭐 이렇게 하나의 셀에, 기존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기존에 C2에 있는 수식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를 람다 수식으로 알아서 만들어준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네, 엑셀랩스가 그 기능을 지원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엑셀랩스에 들어가면 네임즈라고 있습니다. 네임즈에 가면은 function, ranges, formulas, modules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formulas에 들어가시면요, 여기에 add function add function from grid 라는 옵션이 있어요. 네, 잘 안 보이시는 분들, 네, 이렇게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떴을 때 우리가 원본 데이터가 요 A2 셀이었고, 그리고 B2, C2, D2에 걸쳐서 수식이 완성이 됐잖아요. 요 범위를 그대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 번에 이 과정들을 람다 함수로 만들어줍니다. 네, 엄청나죠? 그래서 이 펑션 네임을 지정을 해볼게요. 뭐 이게 에러 코드를 뽑는 거였으니까 저는 에러 코드라고 함수 이름을 짓겠습니다. 에러 코드라고 이름을 짓고 create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요. 닫기를 누르고 여기에 에러 코드라고 쳐보면 굉장히 신기하게도 방금 우리가 만든 함수가 등록이 되어서 이렇게 뜨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에러 코드 함수를 입력한 뒤에 첫 번째 셀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놀랍게도 방금 전에 우리가 거쳤던 그 로직들이 한 방에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이 기능을 처음 알았을 때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네. 그래서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 보면 에러 코드라는 함수가 등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정말 대단하죠? 네, 이게 두 번째 기능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쳤던 어떤 그런 수식의 과정을 한 방에 람다 함수로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이 엑셀랩스가 가진 강력한 두 번째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네, 아직도 놀랄 게 두 개나 더 남아 있어요. 여기서 엑셀랩스에 다시 들어가 보면, 자, 네, 좀 당길게요. 네, 여기 그리드 버튼을 누르면 현재 선택된 셀에 걸려있는 수식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우측에 보면은 벌레 모양이 있습니다. 벌레. 보통 이 벌레 모양은 코딩에서 디버그를 좀 의미하는 편이죠. 그래서 버튼을 눌러보면 네,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수식을 디버깅 할 수 있는, 이 수식이 어떤 순서에 의해 구현이 됐는지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디버깅 창이 되겠습니다. 엑셀의 기존의 기존의 디버깅을 하려고 하면은 뭐 물론 여기서 뭐 수식 계산 요 기능이 있기는 했었죠. 그래서 뭐 들어가기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뭐 수식이 계산됐는지 알아보는 방식이 있기는 했지만 이거는 조금 사용하기 불편했던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직관적으로 방금 우리가 어떤 그 로직에 의해서 어떤 값이 어떻게 도출되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뭐 우리가 필터라고 했던 것에는 뭐 어떤 식으로 로직에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텍스트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이 4가 요 파란색의 결과값이다 라고 이렇게
띄워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값이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값으로 400이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디버깅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라는 게 이 엑셀랩스의 세 번째 기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능이 또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그 GitHub, 기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기스트. 일단은 인터넷 창을 띄우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구글에 들어가서 GitHub, 기스트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창이 뜰 텐데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그런 코드들을 인터넷상에 올려놓는 걸 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코드 저장소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렛과 람다를 활용하게 되면서 엑셀에서도 이 코드를 좀 저장할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존에는 바로바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식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활용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함수를 좀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코드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기스트에 우리가 만든 그 엑셀의 수식들, 나만의 람다 수식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그인을 해야 될 거고요. 로그인을 하라고 하면 뭐 구글로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뭐 이런 창이 뜰 텐데요. 여기서 우측에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네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새로 나만의 어떤 저장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스트 디스크립션이라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저장소의 뭐 이름, 설명을 써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엑셀 람다 수식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다시 엑셀로 돌아와서 우리가 작성했던 이 에러 코드 수식이 있지 않습니까? 에러 코드 수식들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포뮬러스에서 요 과정을 이렇게 드래그 한다고 했죠. 드래그해서 나온 요 수식, 이 수식을 이렇게 복사를 하는 겁니다. 복사를 하고 인터넷 창에 와서 붙여 넣으세요. 붙여 넣었는데 요 앞에다가 그 함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에러 코드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에러 코드라고 해주고 뒤에는 세미콜론을 하나 붙여줍니다. 그리고 create secret gist 이 버튼을 누르면요. 네, 첫 번째 내가 만든 코드가 여기 기스트에 저장이 된 거예요. 엑셀 람다 수식들이라는 어떤 제목을 가진 메모장에 내 코드가 저장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인터넷 주소 있잖아요.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한 상태에서 엑셀에 다시 돌아와서 완전히 새로운 문서를 켜볼게요. 완전히 새로운 문서. 요 문서에서는 당연히 아까 만든 그 에러 코드 함수가 없겠죠. 네,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문서인데 여기서 홈 엑셀 랩스를 키고요. 우측에 모듈이라고 있습니다. 모듈을 누르고 두 번째 import from URL 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 GitHub 기스트 URL을 넣어라 라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다가 방금 그 복사했던 주소를 붙여 넣고요. 임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방금 기스트에 올렸던 그 코드가 자동으로 뿅 하고 나타난 걸 알 수가 있죠. 이 상태가 되고 닫기 누른 다음에 수식창 들어가서 이름 관리자를 딱 눌러보면 에러 코드가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의 그 어떤 인터넷 주소를 임포트하는 방식으로
내가 웹에 저장해 놨던 코드를 바로 불러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로 샘플로 가져볼게요. 샘플로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에러 코드 함수 쳐서 눌러주면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또 직전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그런 서식으로 저장하는 방식보다도 어떻게 보면 또 더 강력한 수식을, 람다 수식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엑셀 랩스입니다. 그래서 방금 뭐 이 URL을 붙여올 때 이렇게 주소 값을 붙여올 때 안 되네. 잠깐만요. 오늘 좀 잘 안 도와주네요. 다시 복사할게요. 복사를 하고 붙여 넣었을 때 아래 보면 또 add formulas to new module 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모듈. 그래서 요걸 체크하면은 모듈 네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임의로 서랍이라고 해볼게요. 임포트를 누르게 되면 이 함수는 서랍 모듈에 있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에서도 서랍 앞에 서랍점이 붙습니다. 네, 서랍점 에러 코드.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 기존에 그냥 이런 함수 이름으로 하면은 기존에 있던 함수들하고 다 섞이게 돼서 찾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에러라고 쳐도 이렇게 여러 개가 막 뜨고 하니까 내가 만든 게 어떤 거였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앞에 이런 모듈명을 지정을 해두면 내가 만든 사용자 함수들을 딱 보기 좋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뭐 서랍이라고 만들면 서랍으로 만든 함수들이 여러 개가 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함수 여러 개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디트에 들어가서요. 여기다가 뭐 테스트 함수 해가지고 람다 sum x 뭐 이런 식으로 뒤에는 꼭 세미콜론 붙이는 걸 잊지 마시고요. 업데이트 해주게 되면 두 개의 함수를 지정을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거는 다시 지워버리고 여기 휴지통 누르면은 모듈을 지울 수 있습니다. 지우고 다시 임포트 해가지고 아까 그 URL 넣어주고 여기다가 서랍 치면 네, 방금 입력한 그 함수도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서랍 딱 치면은 에러 코드 함수와 테스트 함수 이 두 가지 함수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든 함수를 좀 더 쉽게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엑셀 랩스의 4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 그걸 또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기스트에 들어가면은 저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여러 개 함수들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만든 함수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워버리고 딜리트 그리고 붙여넣고 임포트 하면 이렇게 굉장히 긴 코드가 임포트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940줄이네요. 오늘 날짜로 이렇게 많은 함수들을 저는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든 함수가 뭔지 까먹는 경우가 생겨서 저 같은 경우는 언더바를 앞에 함수명 앞에 넣어줌으로써 이렇게 제가 만든 함수를 좀 구분을 시켰어요. 그래서 언더바를 누르면 이렇게 많은 함수들이 제가 다 만든 함수들입니다. 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는 뭐 여러분들께 샘플로 보여드릴 함수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제 데이터셋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수식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렇게 샘플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랜덤으로 불러오는 그런 형태의 함수도 만들었고요.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 함수들을, 이 테이블을 조금 더 뭐랄까요, 정리해주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describe라는 함수를 또 만들어서, 이게 개수가 몇 개고, 이 금액에서의 합계가 몇이고, 평균이 몇이고, 표준 편차가 몇이고, 뭐 이런 것들을 쉽게 한 방에 불러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용자 함수를 또 만들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캘린더 함수라고 해가지고 뭐 그날의 달력 같은 것들을 한 번에 갑자기 불러올 수 있게 하는 뭐 함수를 만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저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함수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기스트에다가 나만의 함수들을 저장해 두고 그때그때 쉽게 URL만 잘 기억하고 있다가 임포트해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식으로 엑셀을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빠르고 유용하고 또 효율적으로 수식을 작성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조금 더 엑셀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엑셀 랩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든 함수들도 몇 개 보여드려 봤는데, 이 함수들에는 또 뭐 여러 복잡한 그런 365 수식들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강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365에서 새로 나온 함수들에 대해서 다시 리뷰해보고, 그래서 어떤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지 예제로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담 없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